어깨가 아파서 미치겠다. 어깨 통증.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죽지 못해 걸어다닌다. 관절 통증. 밤마다 아파서 잠설친다. 신경 통증.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대상포진 등등 세상의 모든 통증을 제대로 해결해드립니다. 구기구기 최국과 다정한 김원장의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아프다고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준비들 해왔어. 야, 뭐 드라마네. 한편의 드라마네요, 오프닝이. 와. 소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하남 최욱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옆에 가운 입고 있는 의사 전문의 나왔어요. 만성이든 급성이든 세상의 모든 통증을 연구하는 의료계의 체외 충격기 영맨 김영건 원장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아까 무슨 의사요? 다정한? 네, 다정한 김원장이라고. 다정한 김원장. 예, 우리 딱 맞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거기에서 진짜 다정이 막 흘러내리시잖아요. 아니 그러고 무슨 저 뼈 모형 같은 걸 오늘 처음 갖고 오셨네? 네. 제가 이번에 그 방송 출연하면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아 그래요? 네, 이런 척추 모형 같은 걸로 같이 설명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계도 이렇게 장비빨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장비빨. 맞습니다. 뼈다구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이거. 여보세요. 뼈다구가 뭐야? 무슨 우리말 아니야? 아니, 왜냐면 병원 가면 딱 이렇게 친절하게 이 모형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쏙쏙 더 들어오더라고요, 잘. 네. 그래요. 자, 오늘도 하여튼 호통의 달인 최국 씨 또 이젠 뭐 수요일 거의 고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진료가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지금 통증 해결사 다정한 김원장이라고. 다정한 예. 김영건 원장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통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아프다고 울지 마세요. 자, 어때요, 김 원장님? 방송 듣고 좀 아까 피드백 좀 있다고 그랬는데 네. 좀 어디 연락이 오고 그래요? 네. 그 병원으로 전화 연락도 많이 주시고. 오. 그리고 막 멀리서 용산이다, 포항이다 이러시면서 네. 그 찾아오시기도 전국에서? 그러세요. 그래요? 진짜. 아유, 너무 감사드리는데. 와, 이 효과가 있네. 집 주변에도 좋은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저희 병원으로 그 전화 주셔가지고 너무 먼데 네. 고생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해드리는 요런 네. 그 컨설팅은 언제든 허리케인 라디오에 열려 있으니 네. 이쪽으로. 선생님, 방송이 다 됐어. 이제 마음에 없는 소리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으로 오지 말고 이제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라고. 야, 대단하시네. 자, 역시. 자, 감사합니다. 최국 씨가 이 최국 씨보다 인기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이 프로그램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뭐, 저는 뭐,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감히 애청자에서 이제 수요일 고정이 된 김영건 원장과 함께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통증 사연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통증 상담으로 확 풀어드릴 테니까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료 아닙니다. 무료예요. 무료로 통증을 이렇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예, 애들 도와. 아프면 다 와. 문자 보내시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도 그죠? 상품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네, 자, 문자 지금 6520님이 보내셨어.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 양쪽 어깨에 50견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왼쪽이 더 심하답니다. 정말 힘들어요. 내 얘기가 나왔네. 50견 참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호소하잖아요. 네. 그 모형도 50견 모형도 갖고 왔어요? 네, 지금 어깨 유튜브나 TV 보시는 분은 지금 모형을 보면서 전문의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그냥 상상으로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50견. 야, 이거 제가 지금 온 게 50견이잖아요. 네. 좀 들어서 좀 네. 마이크 좀- 이렇게 들어서. 그 정도로. 여기 어깨죠? 예, 예. 이게 예. 어깨 관절이고요. 일단 50견이라고 하면은 50세쯤에 어깨가 아픈 대부분의 질환을 다 뭉뚱그려서 50견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 특히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근개, 그 회전근개라는 이게 것은 어떤 게 회전근개예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 상완골을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들이 있는데요. 그 분홍색으로 된 거. 요 4개의 근육들이 이제 회전근개입니다. 아, 근육이 4개구나. 네. 예. 요 어깨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네. 안에서 그래서 요런 근육들이 열심히 수축을 해가지고 어깨를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회전근개가 이제 구축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렇게 굳게 되면서 움직일 때 통증을 일으키는 상황을 대부분 이제 50견 왜 굳어요? 그럼 왜 굳어? 그게. 사실 그 의사들도 이게 왜 굳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름을 뭐 동결견이라든지 아니면 50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쯤에 이상하게 아프다라면서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건데요. 회전근개가 굳는 거군요. 이게 50견이. 네, 맞습니다. 근육이 굳는다. 예. 네.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는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거 라이브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왜요? 한글말이 생각이 안 나요. 전문 용어로 해주시면 제가 다 풀이해서 제가 할게요. 네. 그러니까 구축되는 어깨 관절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노화의 현상일까요? 그러면 노화? 네, 그렇게 나이 이해하고 먹어서?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려서도 이렇게 걸리는 50견이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40대 네. 초반에도 막 맞습니다. 예.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하시는 일에 의해서 자꾸 어깨에 하중 로딩이 가는 상황이 많아서 그러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아니 하는데. 근데 근육이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굳는 거잖아요. 50견이. 네. 그럼 굳는 거면 그냥 굳는 걸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 네네. 예. 뭔가 이 속에서 네. 막 그 힘줄을 막 칼로 막 긁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굳는 건데. 그렇죠. 그 굳는다는 반응까지는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딘가 많이 써가지고 근육이 손상되게 되면 그거를 재생하기 위한 이제 몸 안에서의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바디빌딩 할 때도 근력 운동을 해서 근섬유를 찢은 다음에 그게 다시 회복되면서 이렇게 네. 근육이 생성되잖아요. 네네네네. 비슷한 원리로 회전근개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문제가 이제 회전근개는 그런 반응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고 너무 작은 근육인 겁니다. 힘줄인 거고. 그래서 염증 반응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반응이 아니고 그 안쪽으로 이제 섬유성 병변이 생긴다든지 석회성 병변이 생기면서 이제 제대로 근육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서 붓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6520 청취자께서는 양쪽 어깨 50개 판정 받았어. 왼쪽이 더 심하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치료를? 그 초반에는 통증이 아주 심하다면 저는 진통소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진통소염제. 예, 약. 네. 예. 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먼저 복용해서 그리고 어깨 로딩을 줄이는 상황. 최대한 운동하신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많이 하신다거나 팔을 뻗어서 뭔가 일을 하신다던가 이런 거를 최대한 피하시면서 조금 쉬어보는 겁니다. 휴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요? 약을 좀 드시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얼마나 좀 손상이 진행됐을까, 오랫동안 아팠던 어떤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좋은 아침인가 기분 좋은 날인가 거기 보니까 거기에 또 의사 선생님은 50견일수록 더 운동을 해라 또 이러더라고요. 아, 네. 왜 뭐 움직여 줘야 뭐 이게 더 빨리 낫는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50견이 아까 하지 말라며요. 이제 예리해. 50견이라고 본인이 진단을 하시면은 이제 그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50견이 아니고 회전근개의 파열이라든가 관절 와순의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만 그 해결이 되는 통증일 수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내가 운동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면서 운동하시면서 더 파열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50견이라는 거 말고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는 모든 상황에서 일단은 그렇게 소염제를 먹어보고 좀 지켜보라.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소염제를 복용하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네, 그치. 계속 치료가 안 되면은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정밀 진단을 받고 맞습니다. 수술도 합니까? 그러면 50견을 가지고? 네, 50견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다른 어떤 인대의 파열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은 수술을 하고 50견 자체만으로 수술을 하는 거는 대부분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물론 의사에 따라서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수술을 할 수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있겠지만. 제 와이프가 정확히 50견이 왔거든요. 네. 2년 전에. 네. 그랬더니 병원을 가서 뭐 이렇게 딱 검사를 받아보더니 50견이래요. 의사 선생님 50견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냥 계속 끙끙 앓은 거야. 팔 못 움직이고. 근데 2년이 지나니까 뭔 일이 있었냐는 듯이 깨끗이 없어진 거예요, 증상이. 치료도 안 예.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또 멀쩡해요. 너무 신기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50견은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진짜 최국 씨께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동결견이라는 게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은 이게 저절로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상황이 온다고 뭐 동결기, 뭐 통증기, 회복기 이렇게 기간을 3기 정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좋아지는 통증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현대인들은 어깨 쓰는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그렇죠. 무거운 물건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운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팔을 뻗어서 운동하시는 경우도 골프라든지 테니스 이런 자꾸 어깨에 하중 가는 상황을 만드는 상황에서 그런 50견이 왔을 때 이제 다른 손상을 좀 동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깨 아픈데 나 동결견이구나 50견이구나 그러고 그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차근차근 기다려봐도 아프구나 그러면은 병원 가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50견 아까 저 청취자님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0622님이 이런 문자를 상담 요청을 하셨네. 관절 보호를 위해서요. 미리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다니는 거는 옳은 방법입니까? 이거 제가 그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그 임상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미리 무릎 보호대 찾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미리 예방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네. 관절이 아프지 않으시고 특별히 병이 없는 상황에서 관절 보호를 위해서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그 필요 이상으로 눌리게 되고 혈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뭐 로딩이 많이 가는 상황에서 가끔씩 통증이 있어서 착용하시는 건 아주 괜찮거든요. 근데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 난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어 하고 착용하시는 거는 정상적인 메커니즘을 좀 깨고 원래 그 강한 어떤 자극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오히려 옆에서 도와주면서 점점 약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저 걷고 그럴 때 그 알리 그런 데 산 거 있잖아. 그 헝겊으로 된 거 단단한 거. 이 집어넣기 꽤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거 무릎 보호대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지도 않은데 그 미리 착용하지 말아라. 네. 오히려 다른 조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0622님, 네, 아프지 않으시면 미리 부터 차실 필요가 없다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0332님, 저는요 5, 6개월 전부터 팔꿈치 엘보로 고생하고 있어요. 엘보. 병원에서 주사요법 4회, 충격파 시술 3회를 했어도 차도가 없어요. 바깥 팔꿈치를 누르면 통증이 심하고 동시에 전완근 쪽, 이 앞에 이게 손목 있는 데를 전완근이라고 해요. 이 전완근 쪽도 심하게 아픕니다. 악력도 약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지금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팔꿈치 엘보입니다. 보통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오잖아요. 팔꿈치 맞습니다. 엘보. 예. 엘보가 무슨 뜻이 팔꿈치가 팔꿈치지 팔꿈치. 팔꿈치를 엘보라고 부르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바깥쪽
팔꿈치에 바깥쪽이 아프게 되면은 이제 테니스 엘보우라고 별칭으로 부르고요. 예. 안쪽 내측이 아프면은 골프 엘보우라고 부릅니다. 외측 상가염, 내측 상가염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도 말씀하시는 거는 외측 상가염이신 것 같아요. 외측 상가염은 이제 손가락을 펴는 전완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이제 외측 상과라고 하는 뼈의 한 부위에 부착되는 요 기능 단위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통증인데요. 네. 그래서 요 손가락을 펴는 근육들을 눌렀을 때도 아프시고 그리고 요 손가락이 펴는 근육들이 이제 한 점에 부착되는 부분을 눌러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시라면 제 생각에는 이미 병원에서 근데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주사도 4번 받으시고 충격파 시술도 3번 받으셨다는데 차도가 네. 없다는데. 요 정도 해보시고도 계속 불편하시다면은 제 생각에는 MRI 촬영을 한번 해서 이 손상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만약 손상이 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상이 심하면 수술을 해야지만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조금 다른 어떤 치료, 주사요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그 의사를 찾아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잘 안 낫는 경우가 부지기수라서 확실하게 조금 상급 병원에서 MRI 촬영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선생님이라면은 네. 고치실 자신이 있으세요? 저도 사실 자신 있게 뭘 한다기보다는 열심히 좀 예. 0332님 고민을 잘 좀 해보시고. 네. 근데 아까 이거 충격파 시술. 네, 충격파 시술. 3번 받으셨잖아요. 충격파 시술이 뭐예요? 충격파. 네,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시술이 참 많은데요. 그 체외 충격파는 이제 들으면 뭔가 충격을 해서 뭔가 부시는 건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건가? 그러니까 다른 데를 더 세게 충격을 가함으로써 이쪽이 안 아프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 막 때려. 예를 들어서 팔꿈치 아프면 그건 아니겠지. 배를 때리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 안 아프잖아요. 그 말씀하신 게 정말 의학 논문으로도 있는 내용입니다. 진짜요? 예. 진짜? 예, 게이트 이론이라고 해서 진짜 있는 내용인데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소개를 드리고 그 충격파 시술은 그 자극을 해서 원래 관절 주변은 혈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관절 주변에 혈류가 발달하면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혈관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걸 혈류를 좀 적게 하려고 진화를 했는데 그런 미세한 혈류를 좀 늘려주는 자극을 넣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류를 늘려주는. 미세한 혈류를 좀 늘려주고 조직이 이제 재생될 수 있는 인자 같은 것들을 모아주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무래도 얼마예요? 그 기계가요. 기계가 아니라 한번 봤는데. 한번 기계는 이제 선생님 입장인 거고. 제 입장에서 이제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제 비급여 항목이라서 저렴하게 받는 곳은 4-5만 원 그리고 조금 비싸게 받는 곳은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비용이 좀 있네요. 비급여래네. 그만큼 보험 처리가 안 된다. 효과가 또 이제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05님의 문자입니다. 저는 69살 아줌마인데요. 무릎이 아파요. 연골 주사 3번, 인대 주사 1번, 물도 10cc를 뺐어요. 무릎의 뒷부분이 아프고요. 무릎 뒷부분이 아프답니다. 네. 무릎을 쭉 펼 때 아파요. 계단 내려갈 때도 아프고요. 헬스장에서 스트레칭하면 조금 부드러워지고요. 이게 원인이 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이분이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헤드폰 끼셨죠? 네. 자, 1205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국 씨, 김영건 원장도 인사하세요. 네, 김영건 원장님 반갑습니다. 최국 씨도 반갑다고 해주세요. 삐져요. 예, 태국. 네, 누님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저 많이 좋아하시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좋아해요. 청취자님 네. 아픈 증상을 설명을 좀 다시 좀 해주세요.
작년 10월부터 무릎이 이렇게 무지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낫겠지 하면서 산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기미가 없어서 12월 25일 날 작년 12월 25일 날 소백산 갔다 와서 도저히 병원에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연골 주사를 그때부터 이렇게 세 차례를 맞았어요. 그래도 낫지를 않더라고요. 저기 염증약도 먹고 그랬는데도 안 낫고 그래서 다시 또 갔어요. 갔더니 인대 주사를 한번 맞자 그러면서 저기 물도 뺀 노란 물을 한 10cc 정도 뺐어요. 근데 그래도 맞을 때뿐이지 계속 조금 덜 하다가도 좀 아프고 계속 지금도 아파요.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프고요. 올라갈 땐 덜 아프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그렇게 힘줄 같은 데가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쭉 필려면은 쫙 안 펴져요. 헬스장에서도요. 그리고 뒤에를 이렇게 잡아야지만 이렇게 무릎이 꺾여요. 꺾을 때도 아프고요. 아이고. 지금 청취자님은 제가 볼 때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제 느낌에는요. 예. 신발이 약간 이렇게 균형을 잃었을 때 그걸 좀 신고 다녔더니 그렇게 된 것 같은 내 생각인데 그거는 뭐 정확하진 않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자, 김영원 원장님께서 좀 아니 얘기 좀 아까 저희 뭐 노란 물을 빼셨다고요. 10cc를. 네네. 이렇게 무슨 물 같은 것도 나오나 보죠? 네, 관절강 안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관절염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관절강 내에 이제 그 삼출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관절강 내 주사 같은 걸 할 때 그런 삼출물을 빼는 게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그걸 빼고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관절 안에서 생기는 통증과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의 문제 그리고 다리 길이 차이나 혹은 골반의 틀어짐으로 인한 무릎 한쪽에 하중이 걸리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 혹시 무릎을 구부리고 뭔가 일하실 일이 좀 많으실까요? 구부리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일을 하거든요. 서서 일을 많이 하세요?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서서 계실까요? 서서 한 7시간? 하루에 아이고. 네. 낮 시간에요? 서 계시네. 네. 네. 그리고 그 등산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등산은 주 몇 회 정도 가셨어요? 요즘은 못 하고 있어요. 요즘은 못 하시죠. 네. 네. 그 전에는 요즘은 예. 전에는 한 6년 전에 한번 저기 연골 주사를 3번 맞은 기억이 있고요. 네. 그 뒤로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산에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못 가요. 네. 네. 일단 그 무릎 관절강 내 이제 아마도 연골이라든지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이라고 부르는 그런 조직들이 약간은 손상되면서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조금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들 그러니까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햄스트링과 그 종아리 뒤쪽에 있는 비복근 그리고 가자미근 이런 종아리 뒤쪽 근육들에 좀 그 스트레칭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아마 일을 하거나 혹은 운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어딘가 올라갈 때 내려가는 것이 그 무릎 관절 안에 좀 자극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요. 네, 계단을 내려갈 때나 등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그럴 때 좀 많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관절 안에 하중 가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실수록 좋고 아까 그 보호대 제가 착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릎 보호대 착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그럴 때 하는구나. 네. 무릎 보호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고 계세요 무릎 보호대? 네, 무릎 보호대를 하면 조금 좀 더 덜 통증 같은 걸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고 다니셔야 되겠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밖에 뭐 걷거나 서 있을 일이 있으실 땐 반드시 하셔야 되고 집 안에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소염제 반드시 드셔야 되고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땅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다거나 쪼그려 앉는다거나
지금 아예 그렇게 앉지를 못해요. 지금 아유, 상황으로는.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면은 좀 그 치료를 계속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다니던 병원을 다른 데를 한번 가야지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그러면 어떻게 가서 뭐 엑스레이는 여기서도 찍을 수 있는데 CT나 뭐 이런 걸 찍으면 정확하게 제 진상이 나오나요? 증상이? 무릎은 MRI를 찍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CT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MRI로요. 제 생각에 MRI를 찍어서 그 연부 조직, 특히 연골이라든가 관절 안에서의 구조물들이 많이 손상되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아리 쪽 근육이라든가 허벅지 쪽 근육들을 이제 좀 주사로 치료할 수도 있고 그쪽을 체외 충격파로 치료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치료도 이제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조금 더 이제 무릎의 통증이 나중에 조금 더 좋아지고 나서는 골반의 틀어짐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리 길이의 차이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 한쪽 무릎에 자꾸 하중 가는 상황이 아닌지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스트레칭을 조금만요. 스트레칭을 할 때 어떤 거를 하면은 엄청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냐면요. 누워가지고 발을 쭉 위로 올렸잖아요. 그래갖고서 이렇게 내가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 두 다리로. 누운 상태에서요. 천장을 보고요.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아래로 갔다 말끝으로 갔다 위로 갔다 이렇게 원을 그리고 나서 한 10번 정도 하고 나면요. 한결 부드러워져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종아리랑 허벅지 뒤쪽 근육 스트레칭이 돼서 아마 좋아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모가 진짜 정말 지금 무릎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물어보실 게 되게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 저기 지금 너무 죄송한데 지금 상담 문자가 지금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요쯤에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하고요. 감사합니다. MRI 찍어봐야 되겠어요.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영원히 시청할게요. 뭐라 그래야 돼요? 청취한다. 너무 귀엽네요. 허리케인 방송 화이팅!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관절 아프신 청취자와 상담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청취자 문자를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3726님께서 그 가격 좀 물어보지 맙시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자꾸 가격이 얼마에 그거 물어봐. 그 충격파 얼마냐고 그거 물어본 것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그런 거 안 컴플레인 들어온 거예요 지금. 시켜서 물어본 거야. 시켜서 저 밖에서 PD가 얼마냐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뭐.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체급이만 억울한 거구만 지금. 그리고 솔직히 이거 돈 문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얼마지 궁금하지 당연히. 궁금하긴 하지. 실비도 내가 제대로 안 들어놨는데 실비 들어놓으셨어요? 그럼 다행이고. 실손보험? 네, 실손보험. 그걸 왜 실비라고 그래? 몰라? 그거 뭐. 실손보험이면 실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거야 진짜? 왜 실비라고 그럴까 진짜? 실비는 실비집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싸게 한다. 실비김치 있고. 자, 7484님께서 선생님이 참 선하고 친절하신 것 같아요. 상담만 받아도 병이 나을 것 같아요. 뭐는 다정한 의사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같은 의사 선생님이라도 유튜브로 얼굴 보고 얘기하셨나요? 중요해요. 이거 비주얼 중요합니다. 1258님인데요. 일산 파티 레갈로예요. 예? 저희한테 그 빵과 쿠키 보내주시는 자영업 하시는 파티 레갈로 그 사장님인가 봐. 월요일 날 선생님 병원에 내원해서 주사 맞았는데 한결 나아졌어요. 다정한 의사쌤 감사합니다. 병원에 왔다 가신 거예요? 솔직히 뭐예요? 아는 사람 같은데. 저희 환자로 오셨어요. 그래요? 네, 파티 레갈로 사장님께서 진료비 대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725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70이 됐고요. 무릎이 안 좋아서 퇴행성 연골주사 맞으시면 좀 괜찮으시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요즘에 연골에 좋다는 콘드로이친 광고. TV에 이런 연골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콘드로이친. 보이던데 건강보조식품 또는 약국에서 구입해서 드시는 거 알아보고 있어요.
콘드로이친 함량 높은 게 더 좋긴 한 건가요? 아니면 반복적인 연골 주사 방법 말고는 없나요? 궁금해요.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드시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요? 콘드로이친, 초록홍합, 뭐 무슨 연골에 좋다는 그 어떤 영양제도 네. 연골의 이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그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네. 학계에 보고가 그렇게 안 돼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방송에서 연골이 좋다고 콘드로이친 광고하면은 이게 지금 신빙성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의약품이 아니고 대부분은 건강 보조 이제 식품으로 그렇죠.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건데 네. 약간의 과대 광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위약 효과, 그러니까 밀가루로 된 경단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위약 효과, 플라시보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그 참 많아요. 심리적인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네. 연골 주사 방법이 제일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리오님이 궁금한 게 그거거든.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무릎을 위해서는 허벅지 앞쪽에 있는 운동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운동인데 의자에 앉아 있거나 혹은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다리를 쭉 뻗어서 한쪽 다리를 쭉 뻗어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고 동시에 좀 더 쭉 올리면 허벅지 뒤쪽까지도 당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앉은 상태에서. 네. 이 상황에서 발 앞꿈치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에 힘이 쫙 가게 되는데, 쫙 가는데요? 네, 요거를 그 반복적으로 하루에 그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한 세트 할 때 10초에서 뭐 30초 이상까지도 이제 맞춰 가지고 각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수회 반복해 주시면은 허벅지 앞쪽 이제 대퇴사두근이 좀 강화가 되는데 무릎에는 요런 대퇴사두근과 같은 근육들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체조해도 안 나. 네. 효과가 없어.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그 뭐 무릎 관절강내 주사를 맞으시든지 아니면은 그 소인에 따라서 뭐 인대 주변부로 치료를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육의 문제나 아니면은 그 근본적으로 체형적인 어떤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더 심하시면 다니시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쏙 들어오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노래 좀 한 곡 듣고 약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싱어 가왕 출신이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그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거기서 2등한 가수 손비나 씨라고 젊은 청년인데 남자분이에요? 네. 그 제가 작년에 이 손비나 씨가 힘든 싱어 가왕했을 때 이명웅 목소리 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역시 손비나 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러니. 스타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술잔에 눈물이 묻어 이렇게 힘든 날 쓰담쓰담 돌아와 한길 수는 없나요. 저러니 해도 바보처럼 내겐 당신뿐인걸 잊자리죠 다짐해도 무너진 작심삼일 사랑은 아이러니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 속에서 왜 나를 선택했나요?
같은 사람 차라리만 나지나 말 것을 아니러니 저러니 해도 바보처럼 내겐 당신뿐인걸 잊자리죠 다짐해도 무너진 작심삼일 사랑은 아이러니야 잊자리죠 다짐해도 무너진 작심삼일 사랑은 아이러니야 선배나의 아이러니아 듣고 왔습니다. 자, 2077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궁금하시대. 도가니탕이 연골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연골을 먹는 거는 어때요? 굳이 말하자면은 네.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같다고 진짜? 얘기를 드렸냐면요. 네. 우리가 만약에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연골을 1000 정도를 입으로 먹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 안에서 이제 그 소화기관에서 소화가 돼서 몸에 흡수되는 양은 한 10 정도 되거든요. 1000 먹으면? 예, 1000 먹으면 이제 저기서 연골 성분을 1000 먹으면 한 10 정도 소화 흡수가 될 겁니다. 많이 되면 그러니까 20 정도 될 곰탕집에 거고요. 가면 도가니탕 파니까 네. 그거를 예를 들어 천을 먹었다. 네. 단위는 빼고 그러면 네. 10 정도만 인체에 흡수가 된다. 네. 그런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전신을 돌다가 그 연골 성분이 무릎에 속에 쏙 들어가서 도움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사실은 한 0점 몇? 예, 0점 몇이나 되겠네요. 예, 0점 몇. 극소량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가니탕은 맛으로 드시는 거지 연골로 의사 드시는 건 입장에서 아닌 것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애둘러서 얘기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기 정 연골에 도움이 되시고 싶으면 그만 그냥 엄청 드세요. 그냥 엄청 하루에 10끼 맛으로 드시는 게 좋겠다는 게 도가니탕만. 하여튼 다정한 원장의 이야기였고 옛날에는 그 호랑이 뼈가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MBC 들어가지고 맞아. 처음으로 해외 출장 간 나라가 인도네시아였는데 인도네시아. 제가 인도네시아 간다 그랬더니 어떤 선배가 와가지고 그 옛날에 가서 호랑이 뼈 거기 가면 자카르타 시내 가면 많이 판대. 맞아요. 연고도 있대. 예. 그래 그거 좀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왜가 호랑이 뼈가 왜 드시냐 그랬더니 그게 무릎 연골에 좋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것도 역시 뭐 예? 그냥 분위기 타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의학적인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연골을 그러면 호랑이 연골 엄청 발라야 돼.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저 한동안 환자분들이 그거 엄청 가지고 호랑이 뼈? 예. 좋냐고 물어보는 건 당연하고 저한테 어르신이 이거 한번 발라보고 좋으니까 병원에 들여놓으라고 그렇게 갖다 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요. 진짜? 아니 그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보신용 음식 뭐 이런 게 개념이 정말 극소량으로 이제 좀 효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 6144님, 저는요, 오른쪽 팔 바깥쪽이 시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이 가끔 찌릿찌릿하면서 정기 오는 느낌이에요. 자, 이 증상이 생긴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뭘로 진단을? 이거 방아쇠 증후군 아닙니까? 네. 이야,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와, 최영님 툭하면 타기죠 뭐. 저희 부원장으로 모실까요, 제가? 아니 제가 아직 전공을 아직 못 맞춰가지고. 물론 그 엄지손가락 이제 말씀 주신 방아쇠 수지 같은 힘줄염이 왔을 때도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흔한 거는 이제 머리 위로 손을 한번 올려 보셨을 때 이게 시리고 찌릿찌릿한 증상이
해결이 된다면 이제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오는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을 들었을 때 네. 머리 그때 위로 이렇게. 찌릿찌릿하지 않는다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 디스크에 들었을 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 또 계속 찌릿찌릿하면서 그 찌릿한 부위를 눌렀을 때 이제 압통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힘줄염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말초신경염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제 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그 반복적인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다가 역시 이제 계속 그러면은 병원을 가셔야 되겠네. 맞습니다. 예, 한 달 됐으니까 저는 병원은 반드시 가셔야 빨리 된다고 가셔야겠네요. 생각합니다. 그죠? 예, 병원 가서 꼭 진료 보십시오. 7281님이 네. 야 국이야 너 의대 가지 그랬냐 그러네. 아 예? 요즘에 왜 연극영화과를 갔어 그래? 예? 의대 가지. 좀 멀었어요. 멀어서 여보세요. 자 이번에는 4926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바닥에 발날 쪽이 자주 발날 쪽이라는 거 발바닥에 발날. 그 발바닥 부분 하여튼 네. 좀 아파서 발의 바깥쪽을 발날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래요? 분들이 있는데 발바닥. 그래서 옆차기 하면 발날로 그냥. 그 부분 운이 들이는데 복숭아뼈 있는 것부터 새끼 발가락 쪽으로 반복적인 통증이 있는데요. 이거 족저근막염인가요? 네? 그 말씀하시는 양상만으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이제 이것도 또 한글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아까 그 발 모형 가져와 오지 않았어요? 네네. 네. 발 모형이 맞아요. 아니 저 선생님. 또 발 모형을 아니 모형 세워놓기만 가게 하고 하는 것 같아, 뭐 모형 가게. 언제 써먹으실 거예요 이거. 예, 그 발 바깥쪽에서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여기 발 바깥쪽에 부착되는 힘줄이 이제 전경골근과 후경골근 이런 발 바깥 그 하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에서 기시되는 힘줄들이 부착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힘줄과 이제 근육들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힘줄염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발 이제 바깥쪽에 있는 ATFL이라고 하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 바깥쪽에서 굉장히 그 발목의 안정성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인대인데 그런 인대의 손상 때문에 통증이 이제 방사돼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요?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서 좀 치료가 다릅니다. ATFL인 경우에는 이제 프롤로 세라피라고 하는 인대를 강화하는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집중형 체외 충격파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고 말씀드렸던 그런 하지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의 문제라면은 체외 충격파, 방사형 체외 충격파라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자, 그러면 4916님 지금 다정한 의사의 그 조언 좀 들으셔가지고요. 계속 그러시면 또 뭐 동네 병원 가셔야 되겠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상담 받으신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혹시 해서 보냈는데 라이브 상담을 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친절한 상담 잘 들었고요. 최일구 아나운서, 최국 씨, 정다운 의사 선생님 한절기 건강 유의하시. 아까 그 여성 청취자신가 봐. 무용용을. 자, 하여튼 해주셨네. 저 의사 선생님이 이름이 저기 정다운이 아니고 별 애칭이지 애칭. 다정한이랍니다. 다정.